안녕하세요.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현금흐름 전문가 양제이션입니다. 일주일 만에 권리 분석 마스터하기 벌써 3분의 1까지 왔네요. 오늘은 3강입니다. 두 개의 핵심 개념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권리 분석에서 내가 인수를 하냐 안 하냐를 판가름 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법원에서 해주는 건데요. 법원에서 이 권리 분석의 결론을 딱 하고 적어 놓은 서류를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개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물 포인트 3번입니다. 자, 1번, 2번 이해했죠? 1번은 뭐였어요? 예, 금전 채권이 소멸된다. 2번은 뭐요? 인수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 있는 두 가지는 또 소멸된다. 자, 3번 소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다 안녕. 자, 그러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먼저 찾아볼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을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물건들이 좀 많이 모여 있죠. 근저당권, 전세권 맞죠? 자, 담보 가등기와 전세권도 배당을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는데 언제 줄을 쓸까요? 여러분, 배당 받으면 항상 줄을 생각해야 돼. 순서.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가등기랑 전세권도 여러분 등기 설정 일자가 있어요. 맞죠? 예, 등기 설정 일자대로 줄을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근저당보다 앞에 쓸 수도 있고 근저당보다 늦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막말로 전세권 먼저 받고 2번 근저당 받고 3번 담보가등기권자 받고 맞죠? 예, 등기 날짜 순으로 받는 겁니다. 조금씩 이해되죠, 여러분, 원리가. 자, 말소 기준 권리는요, 어떻게 찾냐면, 먼저 이 갑구와 을구를 등기 설정일 순으로 쫙 줄을 세웁니다. 요렇게. 줄을 세워요. 여러분, 제 마우스 커서 보이죠? 이게 뭐냐면요, 갑구의 2번, 을구의 7번, 을구의 12번, 요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접수 등기 일자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겁니다. 시간순으로.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들이 쫙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 옥션원이랑 경매 정보지에는 이런 통합 등기부라고 하거든요. 이 갑구, 을구를 등기 순서에 따라 합친 거를. 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는 이렇게 갑구, 을구를 권리를 순서대로 쫙 시간순으로 합쳤을 때 소멸되는 것 중 가장 빠른 애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유권 이전이란 거는 우리 제3자의 채권이 아니니까 이건 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넘버 몇일까요? 자, 이 중에서 소멸되는 것을 쫙 뽑은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빠른 애를 고르면 됩니다. 자, 을 7번. 여기서 소멸된 애들이 누구일까요? 근저당 소멸이에요? 소멸. 이건 근저당, 가압류는요? 소멸. 강제경매 기입 등기는요? 소멸. 자, 다 소멸되는 가장 빠른 게 얘네요? 을7. 맞죠? 하지만 답은 나와 있다. 옥션원에서 답을 적어줬다. 오케이. 자, 먼저 갑과 을을 합치고 시간순으로 배치하고 가장 빠른 애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런다. 자, 저는요, 말소 기준 권리를 타노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타노스가 여러분, 손가락 한번 튀기면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거 다 죽습니다. 다 소멸됩니다. 맞죠? 멸망. 자, 여러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권리 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다 말씀해 주세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 기입 등기 하고 두 개가 더 있죠. 담보가등기와 배당 요구 신청한 전세권. 여러분, 이 6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여러분. 담보가등기랑 전세권도 얘네들이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겠죠. 근데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면 얘네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죠. 왜? 소멸될 수 있는 애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명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이거죠. 여기가 넘어지는 게 소멸이고요. 서 있는 게 인수라고 볼게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쓰러지는 애 중에 가장 처음에 오는 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권리는 인수되는 권리일까요? 소멸되는 권리일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어떤 권리가 있다면 무조건 인수겠죠. 맞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올 수 있는 인수되는 권리 어떤 게 있죠? 4개.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저세권. 외우자는 거죠.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은 인수 당연히 되겠네요.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들어온 인수되는 권리는요, 민사집행법상에서 모두 소멸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 3입니다. 다시 한번.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은 원래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들어오면 걔네들은 소멸되게 법이 만들어 놨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 뒤에 들어온 사람들도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잡았을 텐데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들어왔다 해서 다 소멸된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얘기한다? 너가 등기 칠 때 누가 있었다? 네 위에. 너가 등기 칠 때 네 위에 말소 기준 권리 있는 거 알고 들어왔잖아. 꺼져. 자, 이건 누굴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인가요? 민사집행법에서, 이 경매법에서. 바로 말소 기준 권리. 대부분은 근저당권자죠. 예, 대부분 근저당권자인 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소멸시켜 주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말소 기준 권리 대부분 근저당권자죠. 이 근저당권자 뒤에 오는 애들도 인수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부동산한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말소 기준 권리, 즉 근저당권 뒤에 들어오는 인수되는 권리는 민사집행법에서 소멸시켜준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손가락을 튀기면 그 뒤에 모든 권리들은 소멸하게 된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경매 사건에서 인수하게 되는 거는 딱 이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 위에 등기가 있으면 인수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위에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이제 인수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왜?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애들은 인수도 소멸이고 다른 원래 소멸된 애들도 소멸이니까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그 위에 어떤 이상한 권리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끝이다. 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 말소 기준 권리 몇인가요? 자, 을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인수 권리 있나요? 인수 권리가 뭐죠? 갑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은 여기서 아닌 겁니다. 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저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되나요?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저 담보 가등기 맞아요 하면서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그럼 누가 말소 기준 권리인가요? 자, 갑 2가 자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인수되는 게 있나요? 이 사건에서? 그렇죠.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문건 송달 내역이라고 이제 요 경매 사건 서류가 왔다 갔다 한 내역이 있는데 거기 딱 적어놔요. 담보 가등기권자 배당 요구 신청함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적어놨어요. 그거 보고 알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인수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타노스가 이렇게 만들었어. 인수할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더 허무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우리가 하나요? 법원이 하나요? 사실은 저 권리 분석은 계장님이 해서 어떤 서류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어떤 서류로 방금 그 권리 분석의 결론을 보여준다?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매투더, 각투더, 물투더, 건투더, 명투더, 세투더, 서. 매각 물건 명세서 끝이에요. 이것만 보면. 자,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우리 파트 1 있잖아요. 방금까지 배운 거. 거기서 인수할 게 있으면요. 그냥 여기 딱 적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권리 분석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뭐라 적혀있어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여기 안 적혀 있으면 인수할 게 여러분 있다 없다?
없다. 밑에는 지상권에 대한 얘기네요. 여기도 지상권에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또 다른 어떤 이상한 게 적혀 있을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게 없다. 자, 여기가 파트 1입니다, 여러분. 요 밑에 이 세 줄이 파트 1에 인수되는 게 있다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자, 이 매각 물권 명세서 이 사건에서는 인수될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 누가 이거를 책임진다? 법원 담임 법관이 책임진다.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양제이션은 파트 1에서 이 세 줄에 아무것도 인수되지 않는다를 저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디다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아디다스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권리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요, 매각 물권 명세서에 만약에 실수가 있었잖아요. 인수될 게 있는데 없다고 적어놨다? 그러면 우리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민사집행법 제121조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잘못 적혀 있으면. 두 번째, 판례입니다. 나라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저것 때문에 잘못 작성돼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금전에. 아시겠죠? 그 얘기는 매각 물권 명세서를 믿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매각 물권 명세서 아디다스인가요? 아닌가요? 아디다스 아닙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 칸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인수입니다. 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구 2번이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인수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될까요? 갑구 2번이니까 아무래도 이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바로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입니다. 몰랐던 분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갑구 2번 소유권 이전 청구 등기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2001.1.17일 담보 가등기라고 딱 적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각 물권 명세서만 봐도 저런 사항들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수할 거 있나요, 없나요?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 아디다스다. 아디다스다. You can do it. Nice.